안녕하세요. 이번 주 챕터 2 Learning to Recognize and Spell Words입니다. 여러분 과제를 하시면서 읽어보셨겠지만 이번 주는 특히나 문자를 인식하고 그 문자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철자를 규칙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쓴 그 철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다시 디코딩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한 내용들 세 가지 정도만 다시 리뷰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rning letter shapes.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알파벳 모양을 어떻게 문자로 인식하고 그 모양들을 잘 연습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활동이 필요했어요. 그쵸? 거기에서 대표적인 활동들이 tracing of letters. 그러면 글자 위에다가 쓰는 거였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repeated copying of letters. 당연한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카핑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elayed copy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 보여주고 조금 기다리게 한 다음에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둬서 그만큼 그 모양을 오래 그 visualizing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letter matching of flashcard. 그래서 find the pair. 그러니까 앞에 애플이 그려져 있다. 그럼 뒷면에, 그쵸? 그러니까 아니 또 다른 그 애플 사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매칭 플래시카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 여러분, 피 이렇게 선생님 불러줬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피라고 받아 적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 이걸 재미있게 승화시켜서 재미난 놀이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왼손, 진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왼손을 책받침처럼 쫙 손바닥을 폈어요. 제 몸 앞쪽으로.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서 자, 이렇게 글씨를 손바닥에다 씁니다. 그래서 자, 푸푸푸 하면 피라고 본인 손바닥에 써보고요. 그리고 자, 공중에 써보는 거예요. On the air. 그러면 애들이 네, 피라고 쓰죠. 그리고 on your friend's back. 그러면 친구 등 옆에 앞쪽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옆쪽에 앉아있는 하거나 아니면 on the palm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꼭 종이에다만 쓰지 않고 이 몸으로 느끼는, 왜냐면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끼고 학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럴 때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이제 뭐 티클링하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손바닥 정도. 네. 예전엔 사실 그 등에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손바닥 정도에서 끝내는 걸로. 네. 그리고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그쵸? 그리고 같은 방향에서 앉아 있는 경우에 그 왼쪽 친구가 오른쪽 친구에게 공중에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요. 그렇죠. 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은 또 다양하게 variation을 줄 수 있으나 여하튼 얘네들의 학습 목표는 뭘까요? 그렇죠. 학습자들에게 어휘를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의 기본이 되는 알파벳, 즉 letter를 문자를 인식시키는 연습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phonemic awareness가 굉장히 문자 인식에서 그 각 음소들을 문자 안에서 구분해내고 그리고 그 소리를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separable sound로 단어가 구성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각기의 그 구성이 그 written word랑 written letter랑 그게 이제 corresponding 한다라는 어떤 그 대응의 구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학습자들이 사실은 그 스펠링을 외우기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서 속도가 붙으면서 가속도로 굉장히 그 vocabulary의 written vocabulary의 양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이렇게 단어를 꼼꼼하게 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평생 영어 학원을 딱 한 달 다녀봤어요. 네. 네, 한 달 다녀봤어요. 근데 그 한 달이 제가 박사과정 때 GRE 공부하느라고 한 달 다녔던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는데 여하튼 제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었어요. 이런 게 포네믹 어웨어니스를 할 때 이걸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한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 학습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어를 참 옛날 사람 같네요,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고모, 이모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사전에 나오는 그 음가를 보고 익히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프랑스어를 제2 언어로 전공을 했었는데, 아니, 그 학습을 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프랑스어 외울 때도 되게 쉬웠어요.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돼라는 거. 그 다음에 영어에다가 엘리 뭐 이렇게 르나 라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엘리 이렇게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확장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그 제2, 제3 언어를 배우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많은 학술 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모노링걸보다 멀티링걸이 학습을 더 쉽게 한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학습을 했을 때 좀 학습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학습을 하게끔 해줬으면 해서 제가 이런 얘기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스펠링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 소리를 이용해서 또 스펠링 프랙티스를 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honemic awareness and letter knowledge are the two best predictors of how well at one children just entering school will do at learning to read.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저기 그 자기 모국어 학습에서 여기서 이제 모국어 학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네, 얼마나 빨리 익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phonemic awareness training can have positive long-term effect on spelling.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외우는 단어가 있나요? 혹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크리스트마스 이렇게 제가 그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사운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래서 티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야지 해서 네. 크리스트마스, 그 다음에 페브루어리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과제에 넣으려다가 그냥 안 넣겠습니다. 안 넣는 걸로. 하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자, writing conventio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몇 가지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세요? 걔네가 뭐였죠? 혹시 전체 다 저에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Can you remember all of them? Writing convention list? Don't you remember? 자, 이거 과제 2, 아까 과제 1 뒤에다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는 여기저기 히든 카드처럼 숨어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메인 주제를 2차 시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experience approach to reading. 리딩을 할 때 우리가 경험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험을 활용해서 읽었을 때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기반으로 한 학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아이디어는 학습자들이 그 리딩을 배울 때 학습자들이 자신의 많은 사전 그 경험과 지식들을 그들의 리딩 머티리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냥 자신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는 양 자체를 그 조그만한 그 양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고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나 많은 경험들을 읽는 상황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사진 보면서 그림 보면서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experience approach처럼 그 자신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리딩 머티리얼로 만드는 방식의 이그젠플을 하나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페이지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12페이지. 네. 보시면, 자, 여기 첫 번째, each learner draw a picture illustrating something that recently happened to them or something that they are very interested in. 그래서 최근에 그렇죠.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거나 관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 다음 네, 두 번째
One by one, the learner take their picture to the teacher who asked them what it is about. 자, 학생들은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One by one.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 그림을 가져가서 이게 어떠한 그림인지를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 다음, 자,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3번.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요? 왼쪽엔 학생이고 오른쪽은 선생님인 것 같죠? 자,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읽어볼게요. The teacher then writes the letter's description below the picture exactly as the learner said, it using the same words the learner said, even if it is non-standard English. 여기에서 키포인트는요. 선생님이 아이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을 써준다라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설령 아이가 쓴 말이 그래머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할지라도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은 그러면 이렇게 만든 라이딩으로 뭘 할까요?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자, This then becomes the learner's reading text for that day. The learner reads it back to the teacher and then takes away to practice reading it and to read it to classmates, friends, and family.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자신의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 5번 These pictures and text are all written by the same learner are gathered together to be a personal reading book for that learner, right?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마치 우리가 라이딩 피스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티칭 레슨 플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듯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를 활용해서 네, 학습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phonics and the alphabetic principle. 그쵸? 이제 phonics라는 게 음가를 통해서 우리가 written language랑 연결을 해서 글자를 읽는 학습 방법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았고, 최근 20년 안에 디벨롭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earning phonics, 이 phonics에 대해서 중점을 여기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written language와 사운드가 실제로 그 링킹이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 시스테메릭한 그런 관계를 갖는 거고요. 그리고 스펠링하고 사운드의 코리스판드한 레인지를 최대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줘서 그 시스템을 더 빨리 구축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면 부 해서 B랑 연결이 된다 이런 사운드처럼요. 하지만 심지어 익셉션들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월드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월드라는 그 예를 들면 더 같은 거요. 그쵸? 그리고 뭐 동네 이름이랄지 어떤 표지판에 써 있는 어떤 레터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규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만일 frequency word라면 아이들이 그리고 특히나 function word, 그러니까 연결어 같은 거요. 뭐 관사나 연결어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익힐 수 있지만 우리가 친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또다시 개별적으로 학습이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파닉스가 편하긴 하지만 그 규칙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꾸준히 심지어 우리나라는 한번 읽기 학습을 끝내면 그 이상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뭐 어떤 파닉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미국 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최소 3, 4학년까지는 계속 끊임없이 파닉스를 가르칩니다. 그만큼 예외도 많고 그리고 규칙을 적용을 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시킨다라는 점에서 보면 누군가 우리나라 학습과 외국 학습을 그러니까 미국식 학습을 비교할 때 저희 나라는 1에서 10까지 가르쳐주고 1학년 때 그 이후에는 계속 더하고 빼고 곱하고 바로 사칙연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1에서 10까지 숫자를 가르쳐준 다음에 1에 대해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2에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초등 영어 교육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사이트 월드나 아이들이 그 파닉스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나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서 이걸 일부 포션으로 잡아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deliberate language learning에서 일부 포션 5% 정도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그 교과서에 보면 Chinese 같은 경우는 alphabetic principle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individual sound에 그 represent 하는 것이 separate letter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corresponding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또 마오리 쪽의 그 언어도 사실 모든 단어가 그 사운드를 대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한국어가 과학적이고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또 한 번 감사해야 됨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rule based 브 사운드가 나고 mm이어도 사운드가 난다. 뭐 이러한 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많은 단어에서 나타나진 않는 현상이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레귤러 시스템을 학습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과서에서 또 예들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4페이지 잠시 보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맨 윗줄에 보면 some English spelling 보이시죠? 네. 자, 여기 here are 앞문장에서 끝났고요. 자, 앞문장 이제 시작할 때 유도부사를 시작합니다. Here are some English spelling sound rules that are regular and very, very frequent. 그쵸? B 사운드는 B, F는 F, K는 K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there are some exceptions to these rules, but most of the exceptions are rule-based.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예외조차도 룰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뿌 발음이 나야 될 것 같은데 B가 두 번 나와도 B로 나오고 M이 두 번 나와도 M 사운드가 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어서 보시면 자 여기 as a fluent reader of English, you already know the regular rules and can thus make a reasonable pronunciation of written words that you have probably never seen before. 자, 요걸 어떻게 읽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이트 월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의 그쵸? 안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네, X occur in many word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도 또 따로 사이트 월드로서 필요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조금 파닉스의 인스트럭션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이 룰 자체에 대해서 시스테믹한 것이 얼마나 이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만큼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단모음에서 그러니까 기본 음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각계 개별 A, B, C, D, A부터 Z까지의 사운드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합쳐졌을 때의 사운드 우리 크, at, cat 연습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단모음, 장모음 그렇죠. 그 다음에 사일런트 E라고 해서 끝에 E가 붙는 단어들이랄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의 형식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순서에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레디니스에 따라서 순서는 개별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파닉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간략하게 넘어가지만요. 파닉스에 대한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인 단어, 그쵸? 그러니까 음가부터 시작을 해서 단어, 단모음, A, E, I, O, U, 그 다음에 장모음, 그리고 사일런트 E죠. 그러니까 사일런트 E라는 건 예를 들어서 TIM이면 자, 제가 잠시 써볼게요. TIM이면 뭐예요? 그죠? TIM이면 팀이죠. 그쵸? 이건 단모음이에요. 그런데 사일런트 E가 붙으면 TIM이에요. 제가 E를 좀 크게 쓰려고 하다 보니 이 끝에 E가 붙으면 이게 알파벳 사운드가 난다는 규칙입니다. I가 나죠. 그래서 time 해서 time이 되는 것처럼요. 자, 이러한 규칙들을 지나서 내지는 EE 사운드, 장모음 그리고 이중 자음에 대해서 뭐 CH, TH 뭐 이런 사운드들이죠. 네, 이런 사운드로 점차적으로 학습자들이 읽는데 그 글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게끔 그 아이들의 학습 역량을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에서는 파닉스를 이제 그 문자와 사운드의 시스테믹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고 이러한 체계를 배우는 것이 러닝 파닉스다라고 설명을 하며 이제 각기 기본 레벨의 그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각기 사운드를
학습하고 그와 문자를 코레스판딩 시키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디테일드 레벨 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파닉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겪어야 될 것들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할지를 제가 영상을 하나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보시고 이제 첫 번째 영상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닉스 어프로치가 되어야 하는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네, 이게 우리가 파닉스만 다루는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파닉스 자체로 깊게 내려갈 수가 없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독일 학교에서 우리가 바디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어떠한 식으로 적용해서 학습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2분 정도, 2분 30초까지 보시면 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하, 제가 이제까지 그 이렇게 감각적인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 링크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부분은 확장된 형태, 뭐 음악 수업이랄지 수학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우리가 테스트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정말 듣고 쓰고 읽기 말하기랑 우리의 수업의 한정성을 넘어서 컨텐츠 베이스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과학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시라고 영상 같이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링크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올려드린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Phonemic Awareness에 대해서 네, 여기는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제가 참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Phoneme Isolation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가 또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이거를 듣고서 활동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Phoneme Isolation이다. 그러면 음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뭐 소외시킨다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씩 독립적으로 그렇죠. separate 시켰을 때 얘네가 isolated word로서 어떠한 음가를 갖고 있는지를 인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identify, 내가 figure out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고, 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네, 그 같은 비슷한 크스, 뭐, 예를 들어서, 그쵸? K 사운드와 C 사운드가 같은 캐러고리 안에 있다라는 거. A, E, I, O, U 얘네는 모음이란 체계하에서는 같지만, 그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A와 E가 겹치지만 이런 식으로 네, 캐테고리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사운드들이 블렌딩 되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네, 소리가 시스테믹하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 마지막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걔를 이렇게 분절했을 때 그 소리 자체가 단어가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N이에요. 그러면 in 이렇게 하나의 세그멘테이션을 이루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블렌딩 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포님, 예, 그렇죠. 포네믹 어웨어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언어 학습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포네믹 어웨어니스를 하기 위한 활동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리딩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가장 첫 번째인 거, 개별의 음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는 텍스트에서 하는 일반적인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나 그다음 클래스 안에서 전체적인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개별 내지는 클래스 수업으로 리딩 연습을 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닉스 규칙을 하나씩 선생님이 리딩 클래스에서 그 텍스트에 적용을 해서요. 읽어준 다음에 이제 그것을 수업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개별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초등영어 센터에서 선생님들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수업이 진행될 때 한 수업에서 7가지 정도의 수준의 레벨을 동시에 진행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그 레벨에 맞게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를 들면 그 phonemic awareness조차도 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레벨이 낮을수록.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과 이제 파닉스의 음가가 굉장히 수준 있게 올라가는 아이들까지 해서 그 대신 이제 그 각 레벨별 태스크를 주는데 그 태스크가 더 어렵고 심화되는 구조, 그 다음에 그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설령 몇 개의 그 태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단계의 태스크가
몇 개 단어가 되지 않지만 그걸 포함한 문장을 읽기랄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수준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1단계 아이가 7단계까지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아래 단계일수록 그렇죠. 연습하고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쉬운 걸 통해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고 중간 단계 이상으로부터는 그 레벨에 머무르면서 조금 더 네, 그렇죠. 좀 구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앤 클래스는 뭐 전반적으로 어디에나 네,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어 공격 스킬, 네, 좀 말이 그런데요. 학생들에게 그 모든 사운드,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있는 모든 사운드를 소리를 내보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 첫 번째 letter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어려운 단어를 주고 그 첫 소리의 음가가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하는 네, 그런 활동이고요. outlandish 하면 뭐죠? 약간 이상한이라는 프로포절이라는 건데요. outlandish 프로포절스는 제가 진짜 많이 썼던 활동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음가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일단 이 단어가 실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그 예를 들어서 그 단어 카드의 앞뒤, 그러니까 CVC, consonant, vowel, consonant. 자, 제가 써 드릴게요. 이번엔 오렌지 속으로 해볼게요. C, V, C, consonant, vowel, consonant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P, 아이고, A, T로 한다라고 하면 이 앞뒤 단어, 음가, 그러니까 첫과 맨 끝에 이 컨소넌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CAT가 될 수도 있고요. CAP가 될 수도 있고요. cap, 뭐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TA, 뭐 S, 그러면 TAS 이런 식으로 읽어보는 거죠. 음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규칙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즉 그 각 사운드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네 가지를 다 골고루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그러니까 단어죠. 단어를 인식을 통해서 이제 리딩에 도움이 될 때는 언제냐면 실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에 익숙해짐으로써 네, 그렇죠. 단어 인식이 쉬워지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의 의미에서 나오는 어떤 문맥적인 단서에 의해서 그 우리가 그 컨텍스트 클루라고 하죠. 문맥적인 그런 클루를 통해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by being able to recognize some words as complete unit.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완벽한, 완전한 단위로서 일부 단어를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by being able to decode words 네, phonetically. 그래서 이제 음성적으로도 단어를 해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네, productive phonics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펠링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incidental learning, 우연적인 학습,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고 주변에서 익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deliberate learning은 이제 어떤 target 목표된 단어를 학습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vocabulary learning하고 접목이 되다 보면 반대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vocabulary로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instrumental learning이라는 것은 여기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실제로 학습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vocabulary로 넘어가는 순간 incidental learning보다 deliberate learning이 우리 학습자들, 그러니까 즉 EFL 학습자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incidental learning이라는 건 우리가 pick up words, 우연하게 이렇게 얻어지는 단어 학습이 될 수 있고요. deliberate learn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deliberate learning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요. incidental learning이라는 건 음가의 여기서는 결합이기 때문에 훨씬 쉽고 네, 그냥 대부분의 러닝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이긴 하죠. 왜? 우리가 계속 그 word isolation이나 word attack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다라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떤 사운드에 대해서 익혀져 있기 때문에 인시덴탈 러닝이 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 할 수 있을 때 그 사운드를 여기 스피드업 러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스템 러닝하고 그쵸? 그 다음에 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아이템 러닝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high frequency, low frequency라는 말. 그쵸? 다 빈출어, 그 다음에 저 빈출어인데요. 그러니까 high frequency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그 ready-made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prefabricated 유닛을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되어 있지 그 어떤 rule based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들은 아이템 위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low frequency word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시스테믹한 룰을 통해서 학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이트 월드 설명해 드렸죠. 그러한 예처럼 이제 규칙성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빈번하게 볼 수 없는 아이들. 그렇지만 frequently used systemic words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아까 말한 그 functional the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네, 사람의 이름에서 John 이러면은 HN인데 사운드가 어떤 건 묵음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규칙성을 약간씩 벗어난 아이들을 합쳐놓은 거. 그래서 규칙을 넣어야 하고 또 빼야 하고 여러 가지가 합쳐서 나옵니다. 여하튼 시스템이라는 건 룰 베이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것은 하나의 유닛으로 학습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first language effect인데 항상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한 변이 그 면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포지티브 했을 때는 그쵸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겠지만 네거티브 했을 때는 힌드런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더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든 TH 사운드랄지 그쵸 그 다음에 RL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WOOD, WOULD, 이런 두 사운드를 구분하기 어렵다랄지 이런 것들. 왜? 우리나라에 그러한 발음들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